인공지능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코드를 짜주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AI 혁명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편리함과 효율성은 극대화됐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기술 정말 믿어도 될까? 가짜뉴스와 딥페이크는 어떻게 구분하지? AI가 내 직업이나 대출 심사를 결정한다면 그 기준은 공정할까? 이러한 고민에 대해 대한민국이 답을 내놓았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과 신뢰를 모두 담은 인공지능 기본법을 제정한 것인데요. 이 법은 2026년 1월부터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굉장히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규제 체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AI 기본법 관련된 내용인데요. AI 기본법 시행령과 하위 법규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쨌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만든 시행령 아니고 또 그런 하위 규칙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기본이 돼서 앞으로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4가지를 짚어볼 텐데요. 우선은 누구한테 적용이 되나 AI 기본법의 적용 범위하고 대상, 두 번째는 핵심 규제 체계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고영향 AI라는 개념이 들어오고요. 시행령에서는 고성능 AI라는 개념도 들어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투명성 확보 의무인데요.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회사, 기업 입장에선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를 개발하는 기업부터 일상에서 사용하시는 여러분까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한번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법은 과연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알아봐야겠죠. 법의 적용 대상을 인공지능 사업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사업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법 제2조 제7호에 나와 있는데요. 인공지능 개발 사업자가 있고 인공지능 이용 사업자가 있어요. 개발 사업자는 AI 모델 자체를 기술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 개발된 AI 모델을 활용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이용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GPT API를 따와가지고 그 AI를 또 다시 활용해서 특정한 서비스를 만들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엔 리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AI, 인공지능 이용 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쉽게 말해서 챗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 오픈 AI는 개발 사업자, 그리고 그 모델을 가져와서 새로운 AI 챗봇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은 이용 사업자가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죠. 네이버나 카카오도 있고 SK텔레콤, KT 이런 데서 계속해서 기본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개발 사업자인 동시에 이용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지금 현재 규제 체계로 보면요, 그런 사항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이 법이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법 제4조에서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이런 기업들이 한국 이용자들한테 AI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이 법의 규제를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라는 의무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는데요. 시행령 초안 제2조에 보면 국방 또는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AI 같은 경우는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국방 또는 국가 안보 목적으로만이라는 제한적인 문구가 붙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보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보 분석 업무를 한다든지, 국방부에서 무기체계 개발을 한다든지, 경찰청에서 방첩 업무를 한다든지, 이 AI는 국가 안보 목적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이 거대한 AI 정책은 누가 이끌어 갈까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산하의 위원회에서 기본적인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법에 써 있습니다. 법 제7조에 있고, 이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위원회이고요. 그리고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은 AI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기재부, 과기부, 또 교육부 같은 주요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강력한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법에서는 앞으로 3년마다 AI의 국가 전력인 기본 계획을 세우고 산업 육성과 규제 방향을 총괄하게 됩니다.
AI 기본법에서는 모든 AI를 똑같이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하지는 않고 있어요. 대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또는 잠재적인 위험이 높은 AI를 선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위험 기반 접근법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 기준이 되는 두 가지 개념이 어떻게 생각하면 고역량 인공지능 그리고 고성능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고역량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법 제2조 제4호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AI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역량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를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11가지를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먹는 물, 그리고 보건의료기기 부분, 원자력, 범죄수사, 채용 대출 심사, 교통, 공공서비스, 교육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들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는 그래서 이 사업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서비스가 고역량 AI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고역량 AI 판단 가이드라인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니아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400페이지짜리의 그 전체 자료 안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요. 판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1단계는 이 11가지 지정 영역에 활용되는 AI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11개의 영역 중에서도 생명, 신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율주행차에 작용이 되는 AI라고 하더라도 그 AI가 직접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AI인지 아니면 자동차 자율주행 하면서 우리가 유튜브를 틀 때 사용되는 AI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의 기본권과 생명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는 확연하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11가지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더라도 그 생명과 신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고영향 AI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이드라인에 비추어서 꼭 우리 사업이 고영향 AI인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가지 다의 예스다. 그렇다면 고역량 AI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래도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면 사업자는 과기부정통부 장관에게 판단을 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는 좀 편안하게 내가 이 규제 영역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려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고역량 AI 사업자다. 그럼 어떤 의무가 적용이 될까요? 사업자의 6대 책무라고 불리는 조치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 6가지는 뭐냐면 법 제34조에 나와 있는데요. 위험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운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결과에 대한 설명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용자 보호 방안을 또 수립하고 운영을 해야 되고 네 번째는 사람에 의한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러한 조치 내용들을 문서화해서 보관해야 되고 여섯 번째는 어떤 기타 이런 위원회 심의 의견 사항에 대해서 또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 이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중간에 마련이 돼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용자한테 고지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미리 파악을 하고 대응책을 세우고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이용자가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미리 계획을 세워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똑똑한 AI라도 최종적으로 사람이 이 AI가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도록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관리 감독 원칙이 포함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5년 동안 문서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AI가 너무나 똑똑하고 완벽한데 갑자기 잘못된 판단을 내렸어요. 사람이 그걸 보고 있다가 얘를 그만해 라고 스탑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사람의 명령을 거부하는 AI라고 하면 이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 잘못된 어떤 고영향 AI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고성능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고성능이기만 하면 이 법에 따라서 뭐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고성능, 여기서 말한 고성능은 10의 26승 페타플롭스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이면서 그 연산량 플러스 과기정통부 장관이 또 지정을 해줘야 되는 이런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10의 26승 페타플롭스에 해당한다면 그러니까 굉장히 고성능의 연산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AI라면 여기서 말하는 고성능 인공지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말한 10의 26승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10의 25승 페타플롭스에 해당하는 게 GPT-5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되면 10의 26승이 되겠죠. 그러면 연산 능력이 10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여기까지 도달한 서비스는 없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사업자들은 어떤 의무가 부과가 되냐? 안전성 확보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안전성 확보 의무라는 건 또 뭐냐? 법 32조에 나오는데요. AI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서 위험의 식별평가 완화 조치를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AI 안전사고 모니터링과 대응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고요. 이 이행 결과, 그러니까 한번 사이클을 돌려보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있을 거야,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이런 위험에 발견이 돼. 그러면 그 식별을 하고 평가를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위험이 발생할 것이다. 이것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는 무엇인가까지를 한번 쭉 평가를 해보고 이것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 위험 체계를 구축을 한 다음에 이 내용, 이행 결과를 정부에 제출해야 되는 이 3단계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사전에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건데 쉽지 않은 절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사업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또 이런 위험도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에 한번 체크를 해보자 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영향 AI가 특정 서비스의 위험을 관리를 한다면 고성능 AI는 이제 모델 자체가 가지는 예측 불가능한 잠재적인 위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위험을 완화 조치까지 함께 구비를 해서 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거는 이제 많은 AI 사업자들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 고성능 AI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은 이제 모든 AI 개발자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투명성 확보 의무는 상당히 많은 사업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우선 AI 챗봇하고 우리가 대화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밑에 어떤 자막 뜨죠? 이게 AI가 활용된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요즘 뜨잖아요. 이게 AI 기본법 시행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더 이 규제를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AI 챗봇하고 대화할 때 어떤 사람들이 처음에는 내가 사람하고 대화하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줄 의무가 추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도 이번에 초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명성, 그러니까 AI가 활용됐다는 걸 알려주는 게 사실 투명성의 그 기본적인 컨셉인데요. 기본적인 원칙은 3가지입니다. 먼저 사전고지인데요. 지금부터 AI 서비스가 시작된다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역량 AI나 또는 생성형 AI를 제공하기 전에는 이것이 AI에 기반한 서비스다라는 거를 실제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서비스는 AI를 기본합니다 라는 것을 이제 명확히 알려주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선은 첫 번째로는 예를 들면 이용약관에 서비스 가입할 때 명시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서비스 화면에 표시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가입하기 전에 이용약관에도 잘 표시가 돼 있으면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서비스를 시작할 때 시작 화면에도 팝업이나 문구로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음성 AI 서비스다 그러면은 음성 멘트로 연결을 해줘서 알 수도 있는 거죠. 이 대화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AI 서비스를 대할 때에 어떤 AI가 사용됐다는 걸 인지하고 또 혹시 모를 오류라든지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서 인지를 미리 하고 있으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어떤 조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생성물에 대한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이 결과물은 AI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결과물에 AI가 만들었다는 걸 표시해 주는 겁니다. AI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영상을 만든다든지 음성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건 AI가 제작한 거라는 거를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의무일 수가 있어요. 문장 간 간격을 통해서 AI가 생성했다는 걸 알려준다고 하잖아요. 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코드 사이에 심겨져 있는 AI가 생성했다는 워터마크가 있다고 해요. 그거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컴퓨터만 인식할 수 있기도 하고 사용하시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그게 생성되도록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투명성 확보 의무를 이행할 때 생성물, 결과물에 대해서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가시적인 방식도 되지만 우리는 못 봐도 기계만 읽을 수 있는 비가시적인 워터마크도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서비스를 썼는데 얘가 비가시적 워터마크를 자동으로 첨부해주는 서비스라면 그냥 안심하고 쓰셔도 되는 거죠. 그런 건 이용약관에 나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딥페이크와 관련된 규제가 있어요. 이것은 진짜가 아니다. 이건 딥페이크다. 라는 거를 꼭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확한 고지, 표시 의무가 이제 법 제31조 제3항에 있는데요. 실제하고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특히 딥페이크처럼
실제 인물이나 또 사건으로 오인될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냥 작은 워터마크나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건 진짜 AI로 만든 가짜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게끔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갑자기 커다랗게 한가운데에서 이게 뭐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라고 하거나 이게 표시가 되면 좀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또는 이제 예술작품으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는데 영화의 예술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영상 몰입을 방해하지 않도록 영화가 끝난 다음에 영화 엔딩 크레딧에 본 영상 제작에는 뭐 AI 보이스 기술이 사용됐습니다 라든지 이런 것도 허용이 된다라는 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것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예외도 있다. 왜냐하면 너무나 명백하게 AI가 활용됐다는 거. 반드시 사용 중간에 이걸 알려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또 내부 업무용으로만 쓰는 경우. 만약에 AI 봇을 우리 회사 직원들끼리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내부 사용자, 내부용이니까 필요 없다는 거. 하지만 우리가 다른 회사 서비스를 사용한다? 그러면 조금 더 다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알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투명성 의무와 관련해서 이제 예외가 있다는 것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AI 사업자들은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특히 법을 위반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과태료를 이제 부과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태료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이제 법 시행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계도 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 법 시행일이 2026년 1월이거든요. 그때부터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계도 기간 이후부터 부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은 AI 기반 서비스라는 걸 사전 고지하지 않았을 때, 아까 사전 고지 의무가 있었잖아요. 이걸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1차 위반 시엔 500만 원, 2차 위반 시엔 10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1500만 원이 부과가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외 사업자다.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 지정 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어요. 국내에 지정 대리인을 두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한다. 그러면 횟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2천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법에 기준이 써 있습니다.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처음에 이제 어떤 시정명령 권고를 했고 시정명령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불이행 시에 1차 위반의 경우엔 1000만 원, 2차 위반의 경우엔 2천만 원, 3차 위반의 경우엔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횟수별로 계속해서 부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건별로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누적되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또 사업자 입장에서는 특히 AI 사업자, 고역량 AI 분야에서 사업을 하거나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시행에 맞춰서 내가 정말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내부 시스템을 지금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어디에 해당하는지 봐야 되겠죠. 우리 서비스가 고역량 AI 서비스에 해당하는가 또는 고성능 AI 서비스에 해당하는가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에 해당하는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 식별, 평가, 완화 프로세스를 만들고 전담 조직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투명성 확보 의무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사전 고지 방식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생성 표시 기능을 개발을 해서 붙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런 각종의 조치들을 이행했다. 난 사업자고 잘 이행을 했는데 요거를 문서화해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프로세스를 내부 문서화 시켜서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법을 지키기 위해서죠. 이 서비스를 우리가 더 신뢰성 있게 그리고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AI 기본법이 제정이 됐고 그에 맞춰서 시행령도 완비가 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 이 인공지능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더 안전하게 그리고 더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사회적인 약속이 만들어지는 셈인데요. 앞으로 이 법이 절대 이제 혁신의 발목을 잡는 어떤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AI 생태계가 잘 발전해서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